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문 닫고 수업 시작합시다.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여러분? 다들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냈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때 해리포터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이거를 몰아서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선생님이 해리포터를 보다가 오늘 수업 주제랑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오늘 수업 자료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 그림 자료를 보면서 똑똑 생각 깨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자, 앞에 지금 선생님이 자료 1번 하면 띄워놨는데요. 맨 뒤에 앉아있는 교양이 앞에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잘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에 자료 보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면은 뭐 영화의 편수라던가 영화를 통해서 얻은 수익,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썼던 조앤 K 롤링의 자산이 얼마인지, 책 판매 부수는 얼마인지, 번역된 언어의 수는 몇 개인지와 같은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여기 지금 소설을 잘 쓰고 영화를 잘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 갖고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앤 K 롤링인데 해리포터를 통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 해리포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하나요?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손든 지금 태환이가 손을 들었는데 태환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리포터를 쓰고 있는 동안에 수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중간에 더 이상 해리포터를 멈춰서 해리포터를 완성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쵸. 일을 중간에 다른 일로 바꿨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자료를 보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떠도는 그림의 주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대답해 볼까요? 네. 우리 지금 영환이가 손을 들었는데 영환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여학생에게 가서 이건 내 그림이니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아니면 내가 주인인 걸 표시해라 라고 말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영환이가 얘기를 해주었어요. 맞아요. 선생님도 만약에 이 그림의 주인이라면 이 여학생이 가서 그렇게 말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이 어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건데 바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에 관련해서 같이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 끼우기까지 마무리를 했고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뭐 해야 할 차례죠? 그렇죠. 쑥쑥 생각 키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방금 앞서서 말했던 오늘 배우게 될 주제였던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의를 해볼 건데요. 학습지 5페이지 빨리 훑어보고서 저작권이 무엇인지 누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좋아요. 우리 지영이가 지금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작권이란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창작자의 권리다라고 지금 지영이가 아주 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작가를 꿈꾸고 있다 보니까 작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은 무엇을 통해서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 창작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가서 나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굉장히
그렇죠. 비효율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다들 말 잘 해줬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작성한 창작물에 대해서 이건 내 거니까 어떻게 어떤 조건 안에서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부착해 놓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띡 여기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CCL이라는 건데요. 이 CCL이라는 것은 창작물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용 허락을 표현해주는 라이선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CCL 보면은 자료 밑에 보면은 저작자 표시, 변경 금지, 비영리, 단일 조건, 동일 조건 변경 허락과 같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들에 대해서도 학습지 5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각 무엇인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선생님 이거 잠깐 칠판에 환석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작자 표시란 그렇죠. 이용 시 무엇을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변경 금지란 2차적으로 저작물을 만들 때 변경하면 안 된다. 뭘 변경하면 안 되는 걸까요?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2차적 저작물 변경 금지. 그럼 비영리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영리를 비한다.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뭘까요? 아까는 변경 금지는 2차 저작물로 변경하는 것을 아예 금지했던 거지만 변경을 허락하긴 하지만 동일 조건 안에서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CCL을 동일하게 하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되지만 CCL 조건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저작물을 CCL을 표현할 네 가지 조건으로 CCL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없이 위에 세 가지 조건만 사용할 수도 있고 저작자 표시 없이 밑에 세 가지 조건만 표시하여서 내 창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CCL까지 잘 살펴보았고 이어서 자료 4번의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업이 정보 수업이니까 정보와 관련해서 밀접한 저작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저작권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저작권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소프트웨어 종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미리가 이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줄래요? 네. 그렇죠.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는 사이트를 알려줄까라고 하니까 무료로 뭔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미리가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이 상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종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한 프린트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씩 발표해 봅시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프린트 한번 빠르게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데이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가 뭘까요? 상용이니까 그쵸. 돈을 주고 소프트웨어를 사야 하는 것을 사야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지금 데이가 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쉐어웨어는 뭘까요? 좋아요. 우리 대윤이. 그렇죠. 체험판 같은 거래요. 대윤이가 게임을 많이 하니까 잘 안 해요. 쉽게 얘기를 해줬어요. 체험판 같은 거라고. 조금 더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 마트 가서 뭐예요? 고기 시식하죠. 그 고기 시식하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가 나한테 잘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한번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라는 그런 체험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웨어는 뭘까요? 저 뒤에 태환이. 좋아요. 프리웨어는 알약 같은 거래요. 알약 뭐예요, 여러분? 알약.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지만 이거 회사 같은 데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회사에서는 쓰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기업용 알약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고 집에서 사용할 때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개인용 알약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인데 개인용과 기업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을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기관 같은 데서 사용할 때는 유료로 써야 하는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좋아요.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그쵸. 좀 어려워요. 네, 수정할 수 어렵지만 얘기할 수 있죠. 프린트에 나와 있으니까 수정할 수 있도록 뭐가 공개되어 있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핸드폰 사용하는 갤럭시 사용하는 친구들 많죠? 그쵸. 안드로이드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공개가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앱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할 수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앞에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상황을 다시 살펴봤을 때 상용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는 사이트를 알려줄까 하고 남자친구가 얘기를 했죠.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상황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지금 우리 태환이가 얘기를 해주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내고 구매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줄까 했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이어서 자료 5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료 5번에 보면 선생님이 앞에 나왔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씩 읽어보면 첫 번째, 학교 점심시간에 인기가수의 노래를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X표말을 들고 있는데 맞아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작권이 있는 사진, 음악 파일 등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를 내려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대부분 친구들이 O의 피켓을 잘 들고 있습니다. 네,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웹하드나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저작권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3번도 대부분 지금 5의 피켓을 잘 들어주고 있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 피켓 한번 들어볼까요? 4번 지금 피켓을 다 5로 들어줬는데 내 생각이나 감정을 담은 댓글은 저작권이라고 작품이나 어떤 결과물, 창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서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X가 맞습니다. 5보다는 X에 더 가깝습니다. 자, 5번은 어떤가요? 좋아요. 지금 다 5피켓 들고 있네요. 네, 저작권 침해가 맞으니까 마음껏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6번. 국가가 작성한 공고를 블로그에 마음대로 공유해도 될까? 지금 다 X를 들고 있는데 국가가 작성한 것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유해도 됩니다. 6번은 5에 해당이 되는 자료였고요.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 키우기에서 으쌰 함께 배우기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번
나와 있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글꼴 윤사체 무단 사용한 학교들 비상 손해배상 규모 최대 3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사례의 저작권 분쟁을 모둠별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말해보시오. 문항 1번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항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 다양한 발문을 하였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발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함께 학습지를 읽으며 수업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개념이나 정의와 같이 처음 보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지를 잘 찾아보고 그 안에서 개념과 정의를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나눔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도록 어떠한 발문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이 되도록 다양한 발문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문을 시도하였습니다. 첫째로 동기유발 단계에서는 내가 만약 조앤케이 롤링이라면 과 같이 조앤케이 롤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하거나 내가 만약 그림의 주인이라면 과 같이 그림의 주인에서의 입장을 생각해보도록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발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관련하여 발문하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그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의 종류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배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수업을 융합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3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융합 수업으로 진행한다면 미술 교과와 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교과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창작물들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공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처럼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학습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술 교과에서 작품들을 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작한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고 온라인상으로 혹은 오프라인상으로 공유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저작물이 공유가 되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